75%를 감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합해서 100억이다. 그리고 원래 4억이라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75% 4분의 3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다선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전환,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전환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많이 분류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법인 전환할 때 세제 혜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와 거기에 딸린 정확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법인 전환에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기업으로 있다가 그 기업이 그대로 법인으로 이전해가는 가장 포괄적인 방식이죠. 첫 번째는 포괄 양수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네. 두 번째는 현물 출자 방식이 있죠. 네. 세 번째는요, 기업 통합 방식이 있죠. 방식이 있습니다. 요 위에 두 가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 혜택을 주는 걸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조특법에서 조특법 32조에서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통합은 조특법 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방식은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포괄양수도 방식은요, 먼저, 기업 법인 설립을 먼저 합니다. 법인 설립을 먼저 하죠. 누구 합니까? 바로 이 개인 기업주가 발행이 돼서 하는 거예요. 설립한 3개월 이내에 포괄양수 모든 권리, 개인 기업의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양수도 방식이 되는 거죠. 네, 양도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출자인 경우에는 개인 기업주가 법인을 설립을 직접 하는데 그 법인 설립하려고 하면은 이 주금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주금 납입 원칙적으로 현금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현금을 하지 않고 개인 기업의 자산, 즉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거는요, 개인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정받았어. 고인감정사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이 자산의 가액을 출자하는 거예요. 즉 주금 납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금 납입을 하려고 그러면 주식회사가 원래 자본이 생명인데 그 자본금을 이렇게 가짜로 뻥튀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인감정서를 가지고 법원에 조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조사를 받아서 법인의 성인이 떨어져야만이 이 설립 등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절차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는 법원에서 지정한 검사인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고인감정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인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의 성인이 떨어져야만이 이 법인의 설립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 법인 설립할 때 이미 그 전에 정관을 먼저 작성하잖아요. 그 정관에 요 주금을 납입 현금을 하지 않고 현물로 하는 그 자체가 벤트 설립 상황이거든요. 정관에다가 현물 출자 원시정관 처음 만드는 게 원시정관이라고 그래요. 현물 출자를 내용을 정관에 기재를 해서 법인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 조금 더 들죠. 그다음 기업 통합은요. 기업 통합은 중소기업끼리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기업 플러스 법인 중소기업 이 꼴이 법인되는 경우가 거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걸 개인과 개인끼리 합쳐서
플러스 개인 합쳐서 법인을 해도 되고요. 법인 플러스 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 플러스 법인에서 법인 기업을 할 이유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요런 걸 거치는 겁니다. 이때에도 개인이 법인에게 할 때, 이때 법인이 그대로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새로운 법인을 신설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 개인 기업이 법인에 거의 통합이 돼서 이 법인으로 이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개인 기업이 그러면 법인에게 뭘 양도하느냐? 여기도 역시 사업용 고정자산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요, 유형, 무형 자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해서 개인은 폐업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업자 말소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인이 신설되든 존속하던 법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세제 혜택을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세제 혜택을 보려면 세제 혜택이 양도소득세, 취득세 두 가지를 국민주택 채권까지, 문주택 채권은 조금 변론으로 하고, 크게 보면 양도소득 취득세인데 그 혜택을 보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요건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 관련되는 통합을 하든 양수도를 하든 해물출자를 하든 다 중소기업이라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 우리 전에 배웠죠, 그죠? 자산 총액이 5천 미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이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동일성이 유지가 돼요. 5년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뭐냐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모든 권리 의무를 다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 하던 사업이 그대로 5년간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해물출자와 기업 통합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해서 수익 활동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통합인 경우에는 만일에 개인과 법인 통합을 해서 했다면 이 개인은 주식을 넘겨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 경우 통합할 때 반드시 신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신주 발행을 해야 기존에 있는 법인의 자본금에 개인 자본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율로 계산해 신주 발행을 해서 지분을 받아서 몇 주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신주 발행,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처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때 신주 발행은요, 이 신주 발행은 여기에서 나중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세 번째에서는 자본금이 순자산 가액,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본금 순자산 가액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시할 때, 이거 통합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는 순자산 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순자산 가액이 지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개인 기업주가 신주 인수한 그 출자 자본금이에요. 지분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자기가 한 것이 주식을 40억을 받았다. 예? 40억을 받았으면 자기 순자산 가액이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으면 되니까 순자산 가액이 총 30억이다. 그러면 자기가 주식으로 받은 게 30 이상이면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 양도소득세 이월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이 된다는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2010년에 10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개인 기업주가. 그리고 2020년에 20억이 됐어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토지 건물이 20억이 되었고, 이때 이제 법인 전환을 한 거란 말이에요. 법인 전환을 했어요. 그 후에 2030년에 이 토지 건물을 양도를 했어요. 양도.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10년대 10억에서 양도차익이 10억이 생겼죠. 이 10억에 대한 거를 이때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 내야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이 토지 사업용 고등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유월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낼 필요 없는 거죠.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럼 2030년도에 양도를 했다. 2040년도에 양도해서 2040년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낼 때, 이때 낼 때는 30억이었다. 그죠? 그럼 여기도 10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요 10억은 다른 재산이 없이 이것만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2030년 양도할 때 같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또 2020년도에 10억에 계산됐으니까 이게 다시 또 10억인데 30억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양도 차익이 또 10억이 생겼죠. 이것도 같이 해서 2030년 다음 3월 31일까지 법인세 낼 때 같이 합산해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2월이에요. 양도소득세가 2월 되니까 당연히 지방소득 같이 2월이 됐으면 뭐 여기서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에서 유상 양도인 경우 4%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득세를 조세통계제한법상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75%를 감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 합해서 100억이다. 그래 원래 4억이라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75% 4분의 3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억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 두 가지 혜택이 있고요. 이 취득세에 이제 따라 붙는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특세입니다. 농특세는요, 감경분에 대한 농특세가 있고요. 취득분에 대한 농특세가 있어요. 감경분 농특세는 뭐냐면, 이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인데요. 목적세인데요. 부과할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조세 특례 제한법상 이 75%를 해주는 게 예전에 이거 100% 해줬거든요. 요거 너무 많이 해준다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20%를 농특세로 하자고 이렇게 됐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감경분 75%죠. 그죠? 75%. 즉 3억이잖아요. 3억에 20%를 농특세로 내야 됩니다. 얼마인가요? 3억에 20%는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에 농특세를 내고요. 취득분에 대해서는 10%만 내면 돼요. 근데 그 계산 방법이 농특세를 부과하기 위한 취득분은 취득세 2%로 계산해요. 취득세 2%에, 그죠? 2%지만 이것도 75% 감경받은 걸로 계산하는 거죠. 0.25. 75% 깎아줬으니까 실제로는 25% 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10%. 얼마인가요? 2%면 2억이죠. 그죠? 여기다가 4분의 1이니까 5천만 원이죠. 여기에 10%니까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양도세는 2월이 되는 거고, 취득세와 농특세를 계산하면 합쳐서 취득세 1억이고, 농특세는 6,500만 원이니까 1억 6,500만 원. 500만 원의 지방세 토탈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50억이면 반 나오겠죠. 8천 원 나오겠죠. 그죠? 네. 법인 전환을 할 때 토지와 부동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득세와 이 농특세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취득세가 75% 감경해 준다고 하지만 75%에 대한 20%를 농특세로 다시 뺏어가니까 사실은 취득세를 60% 감경해 주는 그런 셈이죠.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2월 되고 취득세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50억 된다고 보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나온 비용은 다 다른 뭐 법무사 보수 다 주 뭐 공인감정비 다 나가면 한 1억 이상 나갈 거란 말이에요. 1억 넘게 들여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죠?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은 기업주의 곡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익여금을 이렇게 쟁여두고서 어떤 사업을 더 키워나갈까 하는 그러한 걸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한 반면에 또 하나 있는 것은 법인을 바꾸게 되면은요, 자기 재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분할하기도 쉽고, 이익 소각을 하든지, 감액 배당을 하든지, 이런 여러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으로 개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토지든 뭐 이런 부동산 건물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정여, 상속이나 예, 정려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도, 특히 상속 정려할 때는 이 민사신탁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예, 민사신탁. 민사신탁을 활용할 때에도 주식회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고관 역할을 하는 거죠. 사업 투자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법인 유리하고, 두 번째는 재산의 보전 및 예, 그다음에 승계 부분에 있어서 민사신탁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해서 사업을 더 투자를 해서 뭐 앞으로 더 키워나가겠다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 또 법인 전환을 해서 굳이 뭐 얼마 되지 않는데 민사신탁으로 뭐 하고 뭐 감액 배당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뭐 그런 게 아니면 굳이 뭐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또 우리나라가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인은 정말 경제활동의 꽃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맨 앞부분에 기업가는 천하지대본야라고 해놨습니다. 그만큼 그냥 기업가는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소기업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 기업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그런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저번 시간에 법인전을 해야 될 이유,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을 했을 때의 방법과 세제 혜택까지를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